안녕하세요. 주식맘사TV입니다. 5월 6일 목요일 오늘의 종목 리뷰 및 내일의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공휴일이었죠.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법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1.88% 하락이 나왔고요. 하지만 금일 새벽 마감한 미국장 0.37%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60일 이동평균선 이렇게 걸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 건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앨런 미 재무장관이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만약에 어제 공휴일이 아니라 우리나라 장이 열었더라면 우리나라 장 조금 크게 출렁거렸을 겁니다. 오늘 일본 그리고 대만 장 역시 오늘 제법 큰 상승이 나왔고요. 그런 말미암아 우리나라 장 코스피가 0.64%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코스피가 상승을 해주었지만 개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종목들이죠. SK하이닉스, LG전자, 카카오 이런 애들의 지금 매수세가 안 몰립니다. 철저하게 기관 외국인들이 공매도가 재개된과 동시에 얘네들을 소외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이 이런 애들을 털고 나가기를 아마 기다렸다가 이런 애들을 포기하고 지금 시세가 좋은 철강, 조선, 해운 이쪽으로 갈아탈 때 개인들이 다 포기하고 나서야 이런 반도체 IT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철강, 조선, 해운 이런 애들은 단기적 거래, 단기적 트레이닝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식을 장기로, 중장기로 끌고 가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오른 철강, 조선, 해운 이런 데로 가시기보다는 실적이 바탕이 되는 이런 애들이죠. SK하이닉스나 LG전자, 현대차, 기아차 이런 종목을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조선주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화요일 날 이렇게 조선주가 조금 조정을 받았죠. 하지만 오늘 조선주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현대미포조선 10% 정도 상승을 나타냈고요. 대우조선해양도 오늘 2% 정도 상승을 나타냈고 다시 전고점을 뚫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얘네들 아침에 살짝 이렇게 밀렸다가 다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동성화인텍 얘를 종가 오버나잇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선주들이 아직까지 죽지 않았다라는 거죠. 현대미포조선이 신고가를 이렇게 갱신해주는 모습, 오늘 이렇게 크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일 하루 이렇게 쉬어갈 때 중소형 조선 기자주들이 다시 신고가를 갱신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동성화인텍을 일부 물량 오버나잇 해봤습니다. 얘네들 지금 계속 똑같습니다. 이런 건 트레이딩 관점에서 계속 트레이딩을 해주면 됩니다. 오늘 철강주 역시 마찬가지죠. 제가 지난 화요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 포스코가 오늘 신고가를 뚫었죠. 5%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현대제철 역시 5% 정도 5.6% 상승을 나타내 가지고 다시 신고가 갱신의 그런 기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오늘 중소형 철강주들도 크게 오르는 애들도 있고 못 오르는 애들도 있고 올랐다가 하락하는 애들 그런 애들도 많았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동양철관 얘를 아침에 저는 매수를 했습니다. 아침에 포스코가 굉장히 강한 걸 보고 1680원 요 부분에서 매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버나잇을 할 생각이었는데요. 종가의 반을 매도를 하고 반은 지금 홀딩 중입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말씀드린 대로 이런 대형 우량주들을 보고 중소형 철강주를 거래하면 그다지 이게 어렵지 않죠. 자, 다음은 해운주인데요. 해운주 역시 마찬가지죠. 얘네들도 오늘 HMM이 거의 한 12% 정도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조선 철강 해운 그리고 원자재 관련주들 굉장히 지금 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내내 지금 강조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HMM 같은 경우 얘도 46,000원이죠. 이 46,000원 전고점을 내일 어떻게 갱신할 수 있는지, 어떻게 뚫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죠. HMM 같은 경우에
얘네들 지금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고요. 내일 이 외국인이 과연 단타 세력 탈고 나가는 외국인인지 아니면 장기 투자하는 외국인인지는 프로그램으로 물량을 과연 매도를 하는지 아니면 매수를 하는지 보면 압니다. 오늘 전부 다 보시면 이렇게 뭐 구리 관련주나 아니면 비철금속 관련주 이런 애들이 오늘 시세를 많이 줬습니다. 자, 구리 관련주 대장이라 할 수 있죠. 이 대창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종가상으로는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자, 제 같은 경우에는 오늘 황금 ST 얘를 1,500원 요 부분에 매수해 가지고 얘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얘도 종가의 반은 매도했고요. 종가의 반은 지금 갖고 갑니다. 이 만약에 포스코나 현대미포조선이 다시 한번 이렇게 긴 음봉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꺾이는 모습 이런 모습이 나오면 이런 애들을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 현대미포조선이나 포스코가 고점을 돌파해주는 아주 센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뭐 할 필요는 없는데요. 하지만 항상 주식은 잘 나갈 때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걸 유념해 두면서 거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곡물 관련주들인데요. 자, 효성 OMB 제가 전일 시간의 가격 12,450원에 종가 분할을 했죠. 자, 얘네들 뭐 장 종료 후에 살펴보니까 얘가 뭐 이런 곡물 관련주로 간 것이 아니라 윤석열 관련주로 엮여 있었습니다. 어쨌든 얘네들 제 예상과 마찬가지로 이 12,000원을 지켜주었죠. 제가 지난 화요일날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여기서는 계속 물량을 받아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효소형 OMB 얘를 아침에 12,900원 요 부분에 일단 수익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얘를 12,000원 여기에는 다른 애들을 한다고 얘를 뭐 매수는 하지 못했고요. 어쨌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석열 관련주로 지금 묶여가지고 이 12,000원 부분에서는 누군가 모르는 세력이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점. 자, 하락했던 까닭이 뭐 자사주 처분을 한다라는 그런 공시로 인해서 하락을 했죠. 처분 대상 주식 가격이 12,600원이라는 거죠. 그런 것과도 연관 있지 않나라는 강력한 의심이 듭니다. 아침에 저는 이렇게 주요 상품 시세 이걸 전부 다 확인을 해 봅니다. 장 시작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옥수수 가격이 5% 정도 하락이 나왔고요. 곡물 관련 농우바이오가 조금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농우바이오가 전일 시간의 가격이 거의 한 16,100원이었죠. 하지만 시가가 15,7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옥수수 가격도 하락을 했고 시초가도 전일 시간의 가격보다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음봉을 그리는 모습 그런 걸 다 따져 가지고 농우바이오는 아예 거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얘가 고점 돌파 매매를 하려고 하면 이 첫 번째 음봉이 나오고 다시 이 음봉을 만회해주는 기다란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시초가 15,700원을 먹는 이 긴다란 양봉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거래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농우바이오 얘네들 아직까지 죽지는 않았죠. 곡물 가격 체크해 보시고 14,400원 이런 부분을 지켜준다면 내일 종가 오버나이트 또 한번 고려해 볼만 합니다. 현대사료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오늘도 윗꼬리가 달렸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이런 사료주 그리고 석유 관련주 국제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이런 조림사업 관련주 뭐 이건산업이나 이건홀딩스 무림 PMP 이런 애들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장중에 하락을 할 때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옆으로 기거나 종가에 이렇게 전저점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일 때 그때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일도 성투하셔서 좋은 성과 거두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식마법사TV를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보유 종목이 급등할 수 있게끔 마법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감사합니다.